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미 변이가 지역사회에 전파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높은 9.1%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도 11.3%나 폭등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울트라 스텝에 나설 거란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뇌관으로 떠오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분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귀순 의사나 진정성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탈북어민들이 작성한 귀순 의향서를 확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탈북어민 북송 결정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코로나 변이 가운데 가장 전파력이 강한 건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BA.2.75입니다.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국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다른 변이들보다 돌연변이 부위가 더 많고 전파력도 더 세서 사람과 말이 반반 섞인 켄타우로스라는 별칭까지 붙어있는 최악의 바이러스인데요. 인도에선 지난달 20일 7.9%였던 점유율이 일주일 만에 51.35%까지 늘어날 정도였습니다. 첫 BA.2.75 확진자가 최근 외국에 다녀온 적도 없어서 변이가 이미 국내 다른 곳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BA.2.75 국내 첫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A씨로 해외여행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인후통을 호소한 뒤 사흘 뒤 확진됐고 그젯밤 BA.2.75 변이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현재 별다른 증상 없이 재택 치료 중인데 동거인 1명과 지역사회 접촉자 3명 중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A씨가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발생인 점을 감안할 때 켄타우로스 변이가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중에서 주당 1,500건 이상을 무작위로 샘플링해 전장 유전체 검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해외 입국 켄타우로스 확진자가 A씨와 접촉해 감염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도 MBN과의 통화에서 자체 발생보다 해외 입국객을 통해 추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켄타우로스 변이는 인도에서 최초 확인된 후 점유율이 가파르게 증가했고 현재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 10여 개국에서 119건이 확인됐습니다. 기존 변이와는 형태가 달라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강해 그리스 신화 켄타우로스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게 전염력이 최강인데 접촉자 추적한다고는 하지만은 빙산의 일각이 지금 발견된 거기 때문에 중증도는 지금 미지수인데 적어도 오미크론 BA.1이나 2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국은 A씨의 감염 경로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접촉자는 14일간 추적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37,1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보다 4배 이상 확진자가 늘면서 재확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언 멀티주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하반기에 상용화가 추진됩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5달 만에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5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4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긴 430명으로 집계됐는데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빚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연끌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4%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5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정부가 대출금을 매입해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감면해 상환 부담을 낮춰줍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전세금 상한은 수도권의 경우 4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투자 실패를 겪은 청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선제적으로 어떻게 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코스트는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3분기 추진을 목표로 하는 한편 신청 과정에서의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11.3% 올라 올 초 최고치에 육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에너지가 10%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고 상품 도매 물가는 2.4%, 서비스 도매 물가는 0.4% 각각 상승했습니다. 도매 물가 상승분은 향후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만큼 오는 26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 인상폭을 논의할 연방준비제도의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G20 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여야가 잠정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언론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오후까지 협상을 이어간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라는 이름에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구분응선을 넘어 최종 합의에 이르는 듯 싶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배분에 실패하면서 일괄 타결은 불발됐습니다. 양당 모두 언론 중립을 위해 과방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붙은 겁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배제하고 감사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야당이 되자마자 또 지배구조 바꾸겠다고 저렇게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권 직무대행이 방송에 나가 협상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고 비판하며 원구성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어코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목리 선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과 잘 지내고 있다며 두 사람 사이 불거진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장 의원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불편함을 드러낸 대목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두고 장제원 의원과 갈등설이 제기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며 불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신 같이 하기로 했고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의원총회 등 공식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장 의원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장 의원은 권 직무대행을 형이라고 칭하며 권력을 놓고 충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한 적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냥 억측으로 그냥 갈등이다, 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장 의원은 지난 주말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의 만남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화 나누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다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장 의원 사무실을 찾아 두 사람은 오래된 관계인데 조그마한 일로 삐쳐서 사발 깨지는 소리를 하겠냐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후 잠행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을 돌며 더 많은 당원과 교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며칠 구석구석을 돌면서 이미 교류가 있는 당원 동지와 대화해 왔다며 휴대전화 번호와 거주 지역 등 정보를 기입한 당원에겐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먼저 연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민주당 대표를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앞서 비대위 결정으로 당대표 출마가 불어된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을 향해 민주당에 쓴소리하는 청년 정치인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박지원의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탈북어민들이 작성한 귀순 의향서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탈북어민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서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그제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지난 2019년 탈북어민들이 작성한 귀순 의향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북송 사건의 최대 쟁점입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주저하다 하더라도 사인하는 순간 아파트 구매 진정성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귀순 의향서에 사인했다. 당시 정부로서는 이 귀순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는 암으로 내려올 게 아니라 자강도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 검찰은 확보한 귀순 의향서와 당시 귀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또 북송 과정에 국정원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초기 군사 기밀 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의 참고인으로 국방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전 정권의 대북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우리 군이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양국이 이 전투기를 활용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보이는데 북한도 발끈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굉음을 내며 이륙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우리 측 편대장이 이끄는 한미 F-35A 편대가 국내 임무 공역에서 편대 비행을 하고 미 측 편대장도 연합 편대를 이끕니다. 미 F-35A가 한국 지상기지에서 훈련에 참여한 건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고 한미 양국 F-35A가 연합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는 실전적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F-35A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전투기 30여 대가 참여한 이번 훈련에선 가상의 아군과 적군을 상정한 공격 편대군, 방어 제공 등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Our primary objective with next week's training is to safely execute tactics between us and ROCAF F-35s to show our ironclad alliance here in South Korea.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전략 자산의 적절한 전개를 합의한 후
북한 지휘부까지 타격 가능한 F-35A 연합훈련을 진행한 건 북한에 대한 경고란 분석입니다. 현 단계 대북 경고 메시지와 함께 향후 더 강한 대북 억지력을 예고하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키는 빌미로 북한 대외 선전 매체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미 아시아 태평양 전략 실현의 총알바지, 사냥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어제 경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1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시열 기자입니다. 주황색 레일 위, 승객들을 태운 롤러코스터가 멈춰섰습니다. 안전요원들은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롤러코스터를 향해 올라갑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경주에 위치한 한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 구조 완료했고요. 24명 정도. 그다음에 따로 이제 자체 요원 16명이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구조 완료한 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약 1시간가량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놀이공원은 롤러코스터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대문 앞엔 장애인 관련 시설 예산을 촉구하는 스티커가 다닥다닥 붙었고 아래엔 면담 요청서가 놓였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3명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택을 방문해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각 부처에도 연락했고, 기획재정부도 계속 연락하고 공문하고 전화도 했지만은 전혀 답변이 없어요. 이렇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장애인 이동 차량이 없어 추후 조사하겠다며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와 차량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경남 통영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6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에는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10톤 택배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 40대 남성이 다쳤고 차량은 전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와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20대 군인 2명이 파도에 휩쓸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데 전역을 한두 달 앞둔 상태였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긴 밧줄을 잡고 수중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제 저녁 7시 20분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20대 군인 2명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지 1시간 30분 만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나머지 한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대천해수욕장 일대는 1.5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해경과 소방당국은 수중과 수면 수색을 동시에 진행했지만 물속이 흐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속 시야가 너무나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색 작업과 첨단 장비 투입으로 열심히 수색에 임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전역을 한두 달 앞두고 휴가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이 둘만 바다에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은 이벽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이벽 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대조기를 앞두고 있어 13일부터 연안사고 위험 예보제인 관심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해 머지 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기억하시죠? 현금으로 포인트를 사면 가맹점에서 20% 할인된 값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용지물이 됐던 일인데요. 소비자원은 이 포인트를 판매한 머지 플러스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연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이커머스 업체 두 곳에서 머지 포인트 12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대형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지난해 8월 머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업체가 갑자기 줄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지만 김 씨는 포인트를 판매한 머지 플러스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머지 포인트 판매를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들도 보상을 거부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판매만 중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셜앱에서도 별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실망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 사실 이후에 앱 이용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검찰의 공소장엔 피해자만 56만 명, 피해 규모는 2,500억 원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에는 이 가운데 5천여 명이 22억 원의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 포인트를 판매한 중개업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판매 중개를 의뢰받고도 신용 리스크 등을 검토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큰 할인폭,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그런 표시 광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책임이 있지 않은. 고의가 아닌 과실인 점을 고려해 배상액은 일부 감액했습니다. 다만 분쟁 조정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제 배상까지 이뤄질진 미지수입니다. 공고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직 소송 중이기도 하고. 이커머스 업체들이 15일 안에 소비자원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말곤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별점 관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월 23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채용 정보 사이트에서 매겨지는 별점인데 사실 별다른 인증 없이 아무나 매길 수가 있어 악용될 소지도 큽니다. 안 그래도 채용난에 시달리던 중소기업들은 고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올해 초 대형 채용 정보 사이트를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사에 대한 기업 리뷰가 사실과 달랐고 별점도 형편없었습니다. 이 여파인지 얼마 전 진행한 공개 채용을 망쳐버렸습니다. 컴플레인을 했죠. 우리 유저들이 쓴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어떠한 응대를 해줄 수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사실 구인난도 심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라고 볼 수.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다른 중소기업도 최근 반복적인 악성 리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누군지 검증도 안 된 사람이 된 글만 보고 입사를 안 한다든지 면접을 안 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사이트는 실제 회사에 다니지 않은 제3자나 경쟁업체가 악의적으로 별점 테러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일해보기는커녕 방문해본 적도 없는 곳인데요.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이렇게 리뷰를 작성하고 별점을 매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회사 메일 등을 활용한 인증 절차 도입은 이용자들의 신상 보호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의성 있는 악성 허위 리뷰는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채용난 속에서 별점 관리까지 떠맡게 된 중소기업의 고민이 깊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정부가 6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선박 점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원하겠지만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청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생산 차질이 계속되자 대우조선 사무 현장직 직원들과 가족 등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띠 있게 행사를 여는 등 노노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는 20일 총파업 대회를 서울과 거제 두 지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하원하던 8살 아이가 목줄 없는 개에 쫓겨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는 모습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어디선가 나타난 개가 달려들자 혼비백산에 도망다니던 아이는 결국 주차장 바닥에 넘어집니다. 개는 주위를 계속 맴돌며 집요하게 공격하는데요. 행인도 있었지만 그대로 지나치고 맙니다. 이때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택배기사가 짐수레를 휘두르며 개를 쫓아내는데요. 아이는 목과 팔다리 등을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인근 주민으로 현장에 없었다는데 경찰이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본인도 무서웠을 텐데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님 제가 다 감사하다. 외출할 때 목줄은 기본이라는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생방송 중 코피가 터졌는데도 침착하게 뉴스를 진행한 아나운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수저우 지역의 뉴스를 진행하는 황신치 씨인데요.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걸 느꼈다는 황 씨. 아니나 다를까 방송 중 코피가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는데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뉴스를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뜻밖의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방송을 이어간 그의 모습에 누리꾼들이 팬을 자처하며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됐다는데요. 황 아나운서는 그저 뉴스를 무사히 잘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전했다네요. 중국에선 도로가 휠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유럽 곳곳에서도 폭염으로 들불이 자연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로를 따라 맹렬하게 타오르는 시뻘건 들불, 이런 상황이 유럽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섭씨 40도를 훌쩍 넘은 프랑스와 포르투갈 등에서 들불이 갑자기 번지면서 인근 주민과 휴가객 수천 명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프랑스에서는 1000헥타르 이상이 전소됐다는데요. 스페인은 이번 주 최고 기온이 섭씨 47도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알프스에선 빙하가 녹아내려 눈사태로 11명이 숨지기도 했다는데요. 그야말로 이상고온으로 지구 곳곳이 펄펄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를 배상하는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협의가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배상과 사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강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 제철 등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이 올가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이 힘들 것이란 우려 속에 열린 2차 민관협의회. 자산 현금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대위 변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가해 기업의 참여는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기업은 빠진다 그러면은 판결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줄 이유도 없죠. 일본 측의 사과 역시 정부와 기업 모두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사과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이 강제동원 불법 행위에 있어서 모두 다 사과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기업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가해 기업과의 직접 교섭, 이른바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논의 역시 오갔는데 외교부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는 정부가 아닌 기업의 불법 행위이므로 외교적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해결책 모색 과정에서 일본 측과 교섭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일부 피해자 측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짜리 협의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빈니차 중심가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져 23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덜란드에선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빈니차 도심의 대형 건물이 러시아 미사일에 직격당했습니다. 잿더미가 된 건물에선 시신과 부상자가 줄줄이 실려 나옵니다. 주변 건물도 충격파에 창문이 모조리 깨졌습니다. Це приміщення – це будинок побуту, перший поверх крило. Це був діагностичний центр, який надавав медичні послуги людям, такі як діагностика, терапія, хірургія. 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90명이 다쳤는데 모두 민간인입니다.
have information about 43 people which missing, but we understand that part of them in hospital now, and part of them is dead, unfortunately. 우크라이나 당국은 군사적 가치가 없는 도시를 공격한 건 공개적 테러라고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Ukraine calls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tribunal which would have a specific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하지만 러시아는 개전 이후 고의로 민간인을 공격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가정집 연못에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이 사람이 사는 집에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곰은 물속에 있는 무언가가 너무 신경 쓰였나 보네요.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가정집. 더워 보이는 곰 한 마리가 뒷마당 작은 연못으로 들어가는데요. 물을 마시면서 더위를 식히는가 싶더니 뭔가 이상한지 주위를 둘러봅니다. 연못에 살던 잉어들이 곰의 주위를 빠르게 맴돌고 있었는데요. 순간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는 곰. 또 한 번 놀라더니 당황한 듯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잉어가 무서운지 자꾸만 피하더니 결국 허둥지둥 연못을 빠져나가는데요. 가정집 연못에 들어가고 잉어까지 무서워하는 곰이라니 정말 재밌네요. 미국 유타주의 소금 호수 그레이트 솔트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호수의 수위가 역대 최저로 떨어진 건데요. 철새 수백만 마리와 사람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소금 호수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릴 만큼 바닥을 드러낸 이 호수는 1847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이번 달 역사상 가장 낮은 수위를 드러냈습니다. 역시나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이렇게 바닥을 드러낸 호수는 생태계 파괴를 부를 뿐 아니라 유독성 먼지 그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호수에 다시 물을 붓는 게 대안인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호수가 바닥을 드러낼수록 우리가 사는 자연이 말라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슈퍼문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가장 크고 밝은 보름달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전날부터 내린 장맛비로 관측이 어려웠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는 둥근 달이 밤하늘을 밝게 밝혔네요.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커다란 달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이 둥근 달은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져 어느 때보다 크게 보이는 슈퍼문인데요. 7월의 보름달은 수사슴의 새로운 뿔이 자라는 시기와 맞물려 수사슴달, 벙문이라고도 불립니다. 같은 시기 천둥과 비가 많이 와서 천둥달이라고도 하는데요. 슈퍼문은 이탈리아, 이라크, 그리스 등 세계 곳곳에서 선명하게 관찰됐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부터 부산에선 국제 모터쇼가 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4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그 사이 성큼 다가온 전기차 시대에 맞게 최신형 전기차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차민아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현대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이 가족들과 함께 이용하는 패밀리카로 적합했다면 이번엔 좀 더 운전자 개인에게 집중했다는 설명입니다. 개인의 유연한 공간 활용 경험을 통해 기존 차량들과는 차별화되는 전동화 경험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딛고 4년 만에 다시 열린 부산 모터쇼. 역시 대세는 전기차였습니다. 기아는 대형 전기 SUV를, 수입차 브랜드인 BMW도 7시리즈 전기차 세단을 공개했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500대가 넘는 사전 예약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의 수요를 저희가 달성하고자 합니다. 완성차뿐만이 아닙니다. 전기 스쿠터에 전기 화물차, 전기 골프카트까지 다양한 전기 모빌리티도 등장했습니다.
야외에선 시승 체험도 이뤄져 부산 모터쇼는 전시 주제인 넥스트 모빌리티에 맞게 미래 이동 수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민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까 관심과 걱정이 커지기 마련이죠. 행복한 인생을 위해 자신을 가꾸고 젊게 생활하는 이른바 신중년을 위한 MBN 건강미 박람회가 어제 개막했는데요. 이혁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중년 관람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분야는 건강입니다. 뼈와 근육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칼슘과 단백질 제품을 찾은 관람객들이 줄을 서 시음에 참여합니다.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단백질 제품 판매를 시작하자 1,500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렸습니다. 노년기 근육량은 연 1%씩 줄어들어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해야 합니다. 성인병 환자를 위한 건강식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모트랑 백미를 섞어서 드시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곡물입니다. 이 밖에 요실금을 치료하는 의료기기와 남성 속옷까지 신중년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나이가 안 들었을 때는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몰라요. 모든 실생활이 그 나이 든 체형에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건강미 박람회엔 젊은 층을 겨냥한 건강식품 업체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고 재무와 은퇴 설계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장맛비가 그친 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랐고요. 충청 위남을 중심으로 다시 폭염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충북과 전남, 영남과 제주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이들 지역은 낮 동안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고요. 서울도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내륙의 장마는 쉬어가지만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에는 또다시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제주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전남 남해안은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은 22.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청주와 대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습적인 소나기가 자주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